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를 진짜 붙여서 지금 이 옵티멀 맵의 이제 존재성을 지난 시간에 이제 보이고, 그 옵티멀 맵이 어떤 컨벡스 펑션의, 그러니까 쿼드라틱 코스인 경우에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것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응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옵티멀 맵들에 대응하는 이런 PD를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그 존재성 문제를 PD 버전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시 또 셋업하게 다시 써보면, 아래에 있는 바운디드 오픈 셋에서 어떤 덴시티들을 갖는 두 개의 메저를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개는 프로바빌리티 메저고요. 토탈 매스가 같고, 덴시티들은 measurable bounded function이고, 일때 결론이 뭐냐면 there is unique convex function이 있어서 up to additive constant로, 그러니까 왜 이게 up to additive constant냐면은 옵티멀 맵의 유니크네스에서 나오는 건데, 옵티멀 맵은 convex function 데리버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스탄트 더해진 거는 영향이 없죠. 근데 어떤 컨벡스 펑션이냐? 이것의 그레디언트가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를 보내는 트랜스포테이션 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은 PD 관점에서는 이런 식의 몽제앙 페리케이션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펑션이 다음과 같은 PD를 만족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쓰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f 플러스 x고 디터미넌트 여기에다가 f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x. 이렇게. 근데 이제 이 PD는 물론 이제 phi가 두 번 미분된다는 보장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크센스로서의 위크센스로서 만족하는 건데,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다른 말이 아니고, 이 그레디언트가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푸시 포워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D 관점에서는 이 옵티멀 매핑이, 그것이 갖는 저 컨벡스 펑션이 저 몽제앙 페리케이션을 위크센스로서 저 몽제앙 페리케이션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안 바뀌었습니다. D가 근본이 들어가면 플러스가 소스 메저고 마이너스가 타겟 메저예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포뮬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저래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마크는, 자, 지금 이 PD 버전의 브레니어 정리에서는 뭐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그죠? 뭔가 그레디언트 오브 서튼 그레디언트 펑션이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 푸시 포워드 한다는 그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런 그 파이의 존재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옵티멀 맵의 존재성에서 오죠. 그죠?
그러면 그런 펑션의 유니크네스는 어디서 오냐? 지금 보시면 이 PD 버전 브레니어 정리에서는 이 유니크네스가 단순히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나오는 파일들 뿐만 아니라 이미의 파일들인데 그것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런 컴백스 펑션이 그레디언트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보낼 때 그런 컴백스 펑션들은 up to additive constant를 유니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옵티멀리티에 상관없이. 그 유니크네스는 어디서 오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정리해서 오는데 이건 로버트 메칸이 보인 건데 사실 이것의 오리진은 알렉산드로프라고 AD 알렉산드로프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오는 건데요. 뭐냐면은 소스 메저가 absolute continuous하고 두 개의 컴백스 펑션이 있어서 RN에서 이거 유니크네스 다시 그냥 쓰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될 텐데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그것의 그레디언트들이 보내면 그러면은 뭘 보일 수 있냐면은 그 두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almost every sense로서 같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로버트 메칸의 듀크 페이퍼를 보세요. 듀크 95 정도예요. 근데 이 정리의 아이디어는 알렉산드로프로부터 온 겁니다. 로버트 메칸이 한 거는 알렉산드로프가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컨벡스 바디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의 얘기로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PD 버전은 이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옵티멀 맵을 이용해서 보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로그 서블랩 이니퀄리티를 옵티멀 맵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페리메트릭 제 개인적으로는 기하학에서 제일 인터레스팅한 이니퀄리티는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도메인의 보륨이 이제 고정되면 그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서피스 에리어는 어떤 바운드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메인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이런 도메인이 이렇게 RN상에 오픈 바운드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편의상 바운더리가 스무스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임의의 도메인에 대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그 도메인과 볼륨이 같은 어떤 볼을 생각해요. 근데 그냥 편의상 이 도메인의 볼륨이 유닛볼의 볼륨과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그런 경우만 생각하는데 뭐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스케일에 의해서 뭐 쉽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런 가정하에서 이 도메인의
바운더리의 서피스 에리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뭔가 일반적인 도메인은 이런 볼보다 뭔가 구부러진 것들이 많잖아요. 구부러진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피스 에리어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볼륨이 같을 때 바운더리의 서피스 에리어는 볼의 바운더리의 서피스 에리어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요.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도메인이 볼과 같을 때밖에 안 됩니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 지중해 쪽에 무슨 디도 여왕의 뭐 문제라고 해가지고 한 몇천 년 된 기하학적 문제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여담이지만 지금 이 이니퀄리티는 지오메트릭한 이니퀄리티잖아요. 근데 뭔가 볼륨과 서피스 에러에 관련이 있죠. 이게 이 이니퀄리티 아날리틱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날리틱 버전을 하면 여기서는 볼륨과 서피스 에러의 관계인데 아날리틱 버전에서는 원래 펑션과 그것의 데리버티브의 관계로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버전이 그 아날리틱 버전, 이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아날리틱 버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볼레프 이니퀄리티입니다. 뭐 자, 그러면은 이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엄밀한 증명은 좀 테크니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스케치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좀 더 엄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컨벡스 펑션의 아나리시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는 이 증명의 스케치만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정말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해석학적 배경 지식을 좀 설명드릴 거고, 이제 나머지 전체 증명을 정말 리거러스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맡길 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미샤 그로모프가 이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로모프가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옵티멀 맵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좀 다른 성질 어떤 매핑을 사용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니퀄리티를 보기 위해서 오메가, 저 오리지널 도메인에서 이 볼로 가는 어떤 좋은 매핑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그 매핑이 옵티멀 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니어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가 오메가의 유니폼 메저를 볼의 유니폼 메저로 보내는, 그죠? 지금 오메가와 볼이 같은 볼륨을 가지기 때문에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매핑을 찾을 수 있죠. 파이는 컨벡스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 이니퀄리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처음에 오메가의 서피스 에리어부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바운더리에서 1이란 함수를 서피스 에리어 엘리먼트로 인테그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쓸 수 있는데, 서피스 인테그랄인데 이 서피스의 노멀 벡터들을 생각하고, 이건 노멀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기는 난트리비아라는 스텝인데, 자, 이 스케치에서는 지금 파이가 컨벡스 펑션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분이 다 잘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들여다보세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이니퀄리티가 왜 만족되죠? 지금 이 n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바운더리에서 노멀 벡터고요. n의 크기는 1입니다. n은 유닛 노멀 벡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이니퀄리티는 만족돼야 되는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 이거 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레덴 파이가 유니폼 매저를 이 볼로 보내는 거잖아요. 오메가를 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볼이 유닛 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레디언트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이너 프로덕트가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별 얘기 아니죠.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뭐 옵티멀 맵의 중요한 성질들을 이제 쓰진 않았어요. 그냥 볼로 간다는 것만 썼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메가의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럴을 사실 볼의 이 서피스의 이제 그 볼륨으로 이제 정보를 바꿀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오메가의 서피스에 대한 이 인테그랄을 그냥 오메가의 인테그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인테그랄이 이 값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보일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대충 우리가 서피스 인테그랄 나오면 하는 게 뭐 이 서피스 인테그랄을 뭔가 오메가의 인테그랄을 바꾸는 방법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거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정확히 다이버전스 정리를 쓸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쓰면 저 서피스 인테그랄이 파이의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의 인테그랄로 바뀌죠. 근데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는 라프라시안이죠. 지금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파이의 라프라시안의 원래 도메인에서 인테그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사실 앞에서 사실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제, 파이가, 에브리어 디퍼런셔블도 일단 하지 않을 뿐더러, almost 에브리어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세컨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라프라시안 정의에서 세컨 데리버티브가 필요한데, 세컨 데리버티브는 더더욱 잘 안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스텝들에서는 뭔가 이렇게 난트리비얼 어나리시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생략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요 다이버전스 시오름 자체는 만약에 이 라플라시안을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시트 펑션의 라플라시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디스트리뷰셔널 라플라시안으로 생각하면 이런 다이버전스 정리를 엄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셔널 라플라시안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마치고 다음에 어나리시스의 배경 지식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옵티멀리티를 별로 쓰지 않았어요. 이제 옵티멀리티를 이제 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몽지앙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는 그것의 해시안의 디터미넌트는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라플라시안인데 이걸 다시 디터미넌트 오브 해시안을 사용해서 컨트롤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스텝이 뭐 거의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라플라시안은 해시안의 트레이스니까 이걸 디터미넌트랑 이제 연결시키려면 어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와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니퀄리티가 있잖아요.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릭 이니퀄리티.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오브 어떤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A가 난 네거티브일 때,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로서 난 네거티브일 때, 트레이스의 이제 에버리지는 n by n일 때, 디터미넌트의 nth 루트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릭 민 이니퀄리티. 이걸 사용하면 이게 이 해시안의 트레이스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다. 지금 이게 지금 이니퀄리티가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벡스 펑션의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비티는 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그냥 우리가 아는 오디너리한 세컨드 데리버티브랑은 좀 다른 거겠죠.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의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여기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런 게 다 잘 된다고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쓰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디터미넌트 오브 해시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파이의 그레디언트가 유니폼 메저를 보내는데 그 유니폼 메저들의 덴시티가 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몽지앙 페리케이션이 어떻게 돼야 돼요? F 플러스 1이고 F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해시안이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n times volume of 오메가가 되죠. 근데 지금 오메가의 볼륨이, 자, 잘 따라오셨나요? 자, 오메가의 볼륨이 유닛볼의 볼륨과 같죠? 그죠? 근데 n은 디멘션입니다. n times 유닛볼의 볼륨은 정확히 그 유닛볼의 바운더리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이니퀄리티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것은 뭐냐면 파이가 컨벡스하다는 걸 사용했어요. 파이가 컨벡스니까 그것의 헬시안이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어떤 윅센스로서 헬시안일 텐데 컨벡스 펑션이니까 헬시안에 어떤 사인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난 네거티비티를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릭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이 라플라시안 인포메이션 저 바운더리 인테그럴에 대한 인포메이션인데 그거를 이 안에서의 디터미넌트에 대한 디터미넌트 헬시안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헬시안에 대한 인테그럴을 바꿀 수 있어서 결국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그 오메가의 볼륨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볼륨 타임스 n이 되는데 이 n 정확히 그것이 볼의 유닛 볼의 바운더리의 볼륨 서피스 에리어가 같아지죠. 그래서 옵티멀리티를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컨벡스하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썼고 이 사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 디터민 헬시안에 나왔을 때 이것이 볼륨을 보존한다는 그 성질, 그러니까 매스를 트랜스포트한다는 성질을 이제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니퀄리티는 보였고, 이퀄리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런 경우에요. 예. 그 브레이딩 다음에 이제 오메가의 바운더리가 뭐 C 인피니티 같은 거일 때 거기서 나오는 컨벡스 펑션이 뭐 C 인피니티가 된다거나 그런 사실들은 전혀 없어요. 아, 사실 이 경우에는 이게 좋은 질문인데 인테리어에서는 지금 바로 이 세팅에서는 이제 이거 레귤러리티 스리를 사용해서 뭐 보여야 되는 사실이지만 저렇게 타겟이 이렇게 좋을 때 인테리어에서는 스무스합니다. 근데 그 스무스네스가 바운더리까지 이어지는 거는 예를 들면 오메가가 컨벡스 하면은 되는데요. 그게 아닐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권순식 교수님 질문은 뭔가 이게 PD의 솔루션인데 이게 오메가가 좋고 볼이 좋으면은 그 솔루션인 이 파이가 스무스 펑션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통의 레귤러리티 퀘스천인데 이런 세팅에서는 인테리어에서는 레귤러리티를 가져요. 그런 시어리가 있어요. 몽지 앰플리케이션에 레귤러리티 시어리가 있어서 인테리어에서 레귤러리티를 보일 수 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일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오메가가 저렇게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가지면 그 인테리어 레귤러리티가 바운더리까지 이제 익스텐드 되는 거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저렇게 이 바운더리까지 다 스무스 센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오메가가 아주 좋은 컨벡스 도메인인 경우에는 레귤러리티 시어리를 쓰면 이런 위크 데리버티브, 위크 세컨드 데리버티브 이런 개념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스무스 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을 때도 저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니퀄리티 넘어가는 과정에서 굳이 그 파이가 스무스하게 뭐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아도 어떤 윅 센스로서만 그게 이제 성립되면 이 스텝들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경우인 이퀄리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 이퀄리티가 성립하면 그런 도메인은 보유가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게 질문인데요. 자,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지금 이퀄리티의 경우에 오메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럼 이퀄리티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이 n과 그레디언트 파이가 다 같은 방향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을 어나리시스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트리비얼해 보이지 않는데 이퀄리티가 성립하면 여기서도 이퀄리티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게 지금 지오메트릭 아리스메틱 이니퀄리티에서 나온 거잖아요. 포인트와의 사역에.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하려면 포인트와의 사역에 이 부분이 이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오메트릭 아리스메틱 이니퀄리티에서 이퀄리티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 같은 경우죠. 그죠? 그때만 이퀄리티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퀄리티가 성립하면은 어떤 일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이 해시안의 트레이스가 지금 왜 이 코테이션 마크 쓴 거는 우리가 세컨 데리버티브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쓴 건데요. 코테이션 마크는 뭐 저는 썼지만 일단 무시하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은 같아지고 또 오른쪽이 또 n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2라고 하면 이 둘 다 성립해야 되는데 1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의 이퀄리티에서 나오는 게 이 해시안이 아이겐 밸류가 다 같은 그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죠. 적당한 오소고널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다이고널 아이겐 밸류들이 다 같은 건데 그것의 디터미넌트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람다는 1밖에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결국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해시안이 매트릭스로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시안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려면 그것을 한 번 인테그랄한 그레디언트는 트랜스레이션 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오메가를 이 그레디언트 매핑으로 보내는 게 B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레디언트 파이가 그냥 트랜스레이션이니까 오메가 is a translation of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옵티멀 맵을 사용한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세요?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이 스케치를 좀 더 리그러스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선, 특히 파이의 세컨 데리버티브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파이가 그냥 단순히 컨벡스 펑션으로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세컨 데리버티브의 의미가 뭐겠느냐. 자,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컨벡스 펑션은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뭐, 컨벡스 펑션이 프로퍼한 경우에, 이제, 인피니티가 아닌 경우에는 립시스 펑션이 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립시스 펑션은 이제, almost every sense에서 미분 가능하죠.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벡스 펑션은 립시스 펑션보다는 좀 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컨벡스 펑션은 almost every sense로서 세컨 데리버티브들을 갖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로프의 정리예요. 저 알렉산드로프가 아마 AD 알렉산드로프 텐데, AD.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기하학자인데, 활동은 주로 1950년대, 40년대 이때 활동하신 분이고요. 보면 정리가 뭐냐면 파이가 RN에서 R로 가는 컨벡스 펑션일 때,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해도 충분한데, 이 정리는 세마이 컨벡스 펑션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마이 컨벡스 펑션은 컨벡스 펑션 플러스 스무스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디퍼런셜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 관점에서는 컨벡스 펑션이나 세마이 컨벡스 펑션이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파이의 세컨 데리버티브가 almost every sense에서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i.e. for almost everywhere x에 대해서 there is 어떤 매트릭스, 이건 매트릭스로서 어떤 이런 그냥 노테이션 이렇게 썼는데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어서요. 유니크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어서 such that 이 매트릭스가 세컨 데리버티브의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phi x가 x 플러스 h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phi x 플러스 퍼스트 데리버티브, 자, 퍼스트 데리버티브는 립시스 성질에 의해서 almost everywhere 존재하죠. times h 플러스 이 매트릭스에 이제 h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 플러스 스몰 o h 스퀘어. 자, 이거 매트릭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게요. 그래서 알렉산드로프의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컨벡스 펑션 또는 세마이 컨벡스 펑션은 르벡 almost every sense에서 두 번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 펑션의 이 두 번 미분은 almost every sense에서는 아주 잘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좀 더 여기 좀 전에 이제 보였던 아이소펜스 이니퀄리티의 증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 인테그랄 보시면 이 인테그랄에서는 이제 이 오메가란 n 디멘셔널 도메인에서 요거를 인테그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헬시안이 almost every sense에서만 헬시안을 택할 수 있으면 이 인테그랄을 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 라플라시안을 택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요 스텝을 넘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근데 저거보다 좀 더 필요한 게 아까 이제 퍼스트 스텝에서 이 바운더리 인테그랄에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써서 이 라플라시안의 인테그랄을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저 almost every sense의 저런 정리 갖고는 안 되고 디스트리뷰셔널 라플라시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더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알렉산드로프 시어럼만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리마커블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벡시티만 주어지면 그 펑션은
한 번 미분뿐만 아니라 두 번 미분까지도 almost every sense에서 가능하다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정리입니다. 이 증명은 굉장히 난트리얼합니다. 그래서 그 뭐 난트리얼하다고 뭐 전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텐데 혹시 뭐 레퍼런스가 필요하신 분은 그 에반스 가리피가 쓴 뭐 Fine Properties of Function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시면 마지막 챕터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쯤에 이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채권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좀, 이 알렉산드로프 시어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이제 리거러스하지 않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아날리틱하게는 세마이 컨벡스 펑션이나 컨벡스 펑션이나 이센셜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벡스 펑션은 세마이 컨벡스 펑션은 컨벡스 펑션 플러스 스무스 펑션이니까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아이디어는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마 알베르티와 암브로시온데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태리의 피사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아마 두 분 다 나이가 50이 안 됐을 겁니다. 알베르티, 암브로시온. 자, 뭐냐면 어떤 컨벡스 펑션의 이제 서브 디퍼런셜을 생각하면은 파이가 컨벡스라고 했으니까 파이를 쓸게요. 서브 디퍼런셜을 생각하면은 그 서브 디퍼런셜의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잖아요.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 그죠? 근데 사실 이 정리에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모노톤 프로퍼티가 있죠. 그러니까 시클리컬 모노토니에 있어서 제일 간단한 버전. 두 개의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같은 얘기가 성립을 하죠. 근데 이게 모노톤하다는 거는 1D 그림만 보시면 대충 어떤 거냐면은 이게 모노톤하게 이렇게 인크리징하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파이가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들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브 디퍼런셜 파이가 싱글 베이드가 안 돼서 멀티 베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점프들이 생기는데요. 뭔가 이렇게 모노톤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프들은 이 파이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들에서는 이런 점프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점들에서는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모노톤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증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널리틱한 관점에서 좋지가 않죠. 이 한 점에서 막 점프가 막 일어나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미분을 생각하면 이런 점에서는 데리버티가 인피니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똑바로 보시지 말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고개를 45도 딱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코디네이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Z, W의 코디네이트 생각하는데 Z는 X 플러스 Y divided by square root of 2, W는 Y minus X divided by square root of 2. 잠깐만. X minus Y라고 하죠. 이런 코디네이트를 보시면 제가 뭔가 이 그림이 좀 잘못될 수 있는데
이센셜하게는 아이디어는 맞고요. 이렇게 45도 틀어진 코디네이트가 생기는데요. 이 노란 ZW 코디네이트에서 이 서브 디퍼런셜 셋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ZW에서는 이게 Z고 W에서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 점프들이 거꾸로 이렇게 눕죠. 자, 이런 류의 그래프들은 어떤 류 함수들의 그래프지요? 슬롭들이 뭔가 이렇게 꺾기 위해서 미분이 안 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타날 수 있는 슬롭들이 다 바운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브 디퍼런셜 파일을 오리지널 코디네이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날티크하게 안 좋은 오브젝트가 나오지만 이렇게 틀어진 코디네이트에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틀어진 코디네이트에서 보는 거를 민티의 트립이라고 뭐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 펑션이 립시스 펑션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립시스 프로퍼티에 갔기 때문에 이제 특히 Z 코디네이트에서 저 셋을 들여다보면은 그 해당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은 그 함수가 이제 립시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는 Z 코디네이트에서 almost every sense로 미분 가능하죠. 라데마와 정리를 다시 쓰면 이 셋이 디퍼런셜을 하죠. 디퍼런셜을 almost everywhere in with respect to Z 코디네이트에서 오리지널 코디네이트가 아닌 저렇게 바뀐 코디네이트에서 저 셋이 almost everywhere 디퍼런셜 함수의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쵸? 립시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립시스 성질은 여러분이 쉽게 이제 엑서사이즈를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림으로 보면은 딱 이해가 되시죠? 왜 저렇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 립시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Z 코디네이트로의 관점에서 저 셋이 almost every differentiable 한데 지금 이 오브젝트는 생각해 보시면 파일을 이미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분한 오브젝트가 한 번 더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파일가 적어도 이 Z란 관점에서는 두 번 미분 가능한 거죠. almost every sense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Z 관점에서 이게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코디네이트는 X잖아요. 그러니까 X 관점에서 저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걸 바꿔주려면 좀 이제 이 관점에서 G 관점에서 미분한 거를 X 관점에서 미분한 내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잘 된다고 그게 잘 되고요. 좀 워크를 좀 하시면. 그래서 좀 애디셔널 워크를 하시면 differentiability in Z가
differentiability in X로 almost every sense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 페이퍼를 한번 보세요. 알베르트 암브로시오가 쓴 페이퍼인데 혹시 못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파이가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다시 미분된 세컨 데리버티브가 almost everywhere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라데만 시어럼을 생각을 할 때요. 예. 리피스 컨티뉴스 할 때 걔가 이제 디퍼런셜을 almost every 디퍼런셜 하자는 걸 증명을 할 때 예. 이제 그 리피스 펑션을 두 개의 그 모노톤 펑션의 디퍼런스로 쓴 다음에 예. 모노톤 펑션이 디퍼런셜 almost every 이걸 이용을 하는 게 제가 이게 지금 같은 얘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시작하는 게 모노톤 펑션. 예, 모노톤 펑션이 미분 가능하다는 걸. 근데 이제 이거는 거꾸로 다시 그걸 라데마 정리상에서 보인 거죠. 거기서 저기 엠플리티오랑 엘버티가 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코딩을 안 바꿔도 이미 모노톤 펑션에서 almost every 근데 이제 포인트는 있지 않나요? 지금 잠깐만, 모노톤 펑션이 almost everywhere differential 하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노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수업하는 뛰어넘은 그게 이제 르벨이 이제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리얼 밸리도, 그러니까 스케일러 밸리도 펑션을 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모노톤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뭐 사실 저는 라데마 정리 어떻게 증명하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그 알베르트 암브로시가 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잘 알려진 트릭이에요. 이 미티 트릭.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세컨드 디퍼런셜빌리티를 서브 디퍼런셜의 어떤 다른 코오디네이터를 립시스네스로 이제 리듀스 시킨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이제 모노톤 디퍼런셜빌리티를 바로 보일 수 있으면은 알렉산더 정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질문, 그럼 알렉산드로프가 한 게 뭐냐? 이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그 라데마 정리 증명이 어떻게 정확히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포인트는 누가 이거 했느냐 보다도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모노토니티 때문에 적당한 코오디네이트에서 그 셋 자체가 립시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립시스 프로퍼티는 이 그래프가 모노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서 보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하고 뭐 다른 부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다시 또 다른 응용을 시작하기 전에 더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뭐 다 피곤하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